안녕하세요. 윤리로운 인공지능 생활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현 교수입니다. SF의 거장 아서 클라크는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책 속에서 보던 위인들이 살아나는 마법을 잠시 볼까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마법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마법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딥페이크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리로운 인공지능 생활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인공지능 문제를 제시했었는데요. 이 중 첫 번째가 바로 기술 오남용이었습니다. 기술 오남용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 두 가지를 합친 뜻인데요.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남용은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약도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우리를 해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살펴보면 삶을 편리하게 해줘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생산성이 향상돼서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려되는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기계 오작동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오남용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마법 같은 기술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인데요. 이렇게 원래 사람의 사진을 입력하고 원하는 포즈를 취하면 원래 모델이 원하는 포즈로 변하는 기술이 가능하죠. 이런 조작 기술은 아마추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음성 안내 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기 어플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서도 대부분 이런 CG 기술이 있어서 재밌는 영화가 가능했죠. 지금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이 중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정답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실제 사람을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하는 기술은 발달해 비전문가도 조금만 익히면 손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조작된 영상을 가려내는 기술은 아직 미흡한 편이죠. 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인은 구분해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최근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음성과 영상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아예 딥페이크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로 영상 등을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가짜를 만든 후 원본 사진과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진입 한독을 하면서 학습을 반복시키면 가짜 이미지는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당직은 멸치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지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구분하지 못하시겠죠? 또 이러한 음성 조작 딥페이크를 앞서 보셨던 사례로 2019년에는 유럽 에너지 기업의 CEO가 모회사의 CEO라는 가짜 음성 전화를 받고 22만 유로를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었죠. 요청받은 CEO는 평소 액센트, 음성의 특징 등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자기 상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곧바로 22만 유로를 송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자 의심이 들어 송금을 거부하고 신고를 했다고 하죠.
다행히 보험 처리가 되긴 했지만 이 CEO는 사기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딥페이크의 피해 사례를 보면 방금 보셨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고 이런 경우 속기가 더욱 쉽겠죠. 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근 교황이 트럼프의 손을 뿌리쳤다는 페이크 영상도 있었고요. 또 여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근엄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뭘 하시려는 걸까요? 트리 옆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일까요? 사실 이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현재 딥페이크는 이렇게 샘플 모델이 있으면 유명인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확산되어서 특정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피해 사례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에게 딥페이크로 음성을 조작해 주인공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생각보다 심각하고 머리가 아파오죠? 하지만 딥페이크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많습니다. 얼굴을 재미있게 바꾸는 기능들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죠. 여러분은 얼굴을 보정해주는 어플을 쓰고 있지 않나요? 얼굴 보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5만원 지폐의 심사임당의 얼굴을 보정하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내 모습의 과거, 미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연인끼리 이세의 모습을 재밌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인공지능 기술은 범죄 추적에도 쓰이는데요. 최근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모습을 몽타주로 만든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이 이외에도 오랫동안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의 모습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인공지능 기술 정말 양날의 검과 같죠?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가정적인 노력으로 국내에서는 영상 합성을 의뢰받으면 본인이 아닐 경우는 관계를 확인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딥페이크를 잡는 앱을 개발했는데요. 누구든지 이 앱에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이 딥페이크인지 확률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비용은 2,000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에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신기술로 속이는 사람들이 늘면 또 이렇게 속이는 것을 감지하는 새로운 직업들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에서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죽은 위인까지 살려내는 마법 같은 인공지능 기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기술의 오남용입니다. 이 기술을 본래 목적인 선한 용도가 아닌 범죄, 사기에 쓰이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는 이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양날의 검을 포기할 순 없겠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에게 이미 즐거움도 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감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